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적 자원이죠. 그런데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인구 절벽도 점차 다가오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부담이 아닌 행복의 시대를 열어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 뉴스로 꾸며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먼저 돌봄 관련 뉴스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느라 진땀을 빼곤 하는데요. 다니는 학교나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를 돌봐주는 거점형 늘봄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전북 고창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5시, 학부모가 아직 퇴근하지 못한 시각. 고창 남초등학교에 다니는 예환이는 사는 곳 근처에 있는 고창초등학교로 다시 등교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늘봄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센터에서 놀이체육과 요리, 연극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달리기랑 축구랑 하고 살아요.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센터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의 끼니도 챙깁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니까 맡길 곳을 늘 찾았는데 생겨가지고 안전한 학교에 아이가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프로그램들을. 근데 지금은 여기서 밥도 먹여주고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선생님들 더 하나하나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가 조금이라도 덜 신경 쓰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달부터는 센터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라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육 공백도 메꿔주는 겁니다. 단순히 돌봄의 기능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을 수 있거든요. 늘 봄처럼 따뜻한 그런 돌봄의 공간으로 자리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의 어떤 근심이나 염려를 덜어주는 그런 순기능을 아주 크게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퇴근하기 어려운 근로 현실에 맞춰 제공되는 공적 돌봄 서비스.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이번에는 학교 안전 문제 점검해봅니다. 최근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교직원과 시민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교 안전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월 하늘이 사건 이후 돌봄 교실과 방과 후 교실 안전 문제도 큰 관심사로 부상했는데요.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사선영 기자가 아이들의 하굣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교 시간 정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나 둘 교실에 나섭니다.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 안전하게 차량에 태워 이름을 호명하며 탑승을 확인합니다. 박지찬, 정민동, 이문솔. 금사공단 내 학령 인구 감소로 회동초, 서곡초를 포함해 도심 속 소규모 3개 학교가 통합된 금사초등학교. 올해 3월부턴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학교가 아닌 학교 밖 늘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은 차량을 타고 또 한 번 교실로 향하는 겁니다. 대전 하늘이 사건이 발생하며 학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컸지만 늘봄 학교 운영 2달이 흐른 지금 만족도가 높습니다. 차량은 4대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호미분이 9분이나 계시면 한 차에 2명 이상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애들이 시간 타임별로 누가 타야 되고 누가 내리고 이거를 다 체크를 하나하나 다 해주시더라고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애를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산교육청에선 사건 직후 학생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 입대실 문자 알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또는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학년도 안에 학습평도 보살핌처럼 입대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돌봄 교실에만 운영했던 알림 시스템을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후 6시 이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36개 학교에 근무자 2명씩 총 72명의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CCTV를 확대하고 순찰 강화, 비상벨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마련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봤을 때도 좀 진짜 안심이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놓기는 하셨지만 그 선생님들 케어를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봐주고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도 솔직히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고 이후 아이들의 하굣길 안전은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제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학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교육도 기묘하죠. 체험을 통한 교육이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요. 발명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발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기를 수 있는 경주 발명체험교육관이 어린이 체험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다양한 발명 교육이 실시되는 현장에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이 벽에 손을 대고 동상을 잡으면 불이 켜지면서 음악이 흐르는 버스 정류장.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첨성대 모형 내부를 들여다보며 천문 관측 원리를 배웁니다. 오목거울과 볼록거울, 잔망경이 있는 큐브 정글짐은 마치 키즈 카페에 온 것 같습니다. 로봇과 AI, VR 체험이 가능한 미래기술 공간은 게임을 하듯 빠져듭니다. 배틀 로봇, 상자, 화물 옮기기, 헤이클로버가 재밌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학생들도 흥미를 쉽게 잃지 않고 계속해서 체험하는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수와 우연, 실패에서 튀어나온 발명 등 발명의 역사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경주 발명체험교육관, 누적 관람객만 4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대구 경북외 지역에서 방문했고 외국에서도 26개국 4,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발명교육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발명체험교육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그런 발명도 이해하시고 발명도 체험하시고 앞으로 발명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놀이로 발명을 배우는 공간, 발명체험교육관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과학 놀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학교 밖 교육 현장은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요즘 학교도 예외가 아닌데요.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나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곳에 송효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센터. 수업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교육.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야.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이날 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컴퓨터 검색을 비롯해 블록 코딩의 한 종류인 엔트리 프로그램 실습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놓칠세라 눈을 반짝이며 집중합니다. 다른 것보다 좀 재밌고 뭔가 좀 많이 새롭고. 이곳은 다름 아닌 인천 상상 플랫폼에 들어선 재물포 AI 융합 교육센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교육센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와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AI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하루 학교를 떠나 학교에서는 직접 배우지 못하는
인공지능 관련 체험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급받은 노트북을 활용해 각자 관심이 있는 단어를 검색하거나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값을 넣고 작품을 만드는 등 실습도 했습니다. 다른 한켠에서는 부모님들 교육도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엄마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아 이것도 모르냐면서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이렇게 약간 픽 하면서 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아이한테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너 써봤니? 라고 물으면 아마 그걸로 잠깐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터질 것 같아요. 학교 공간을 벗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는 이곳.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던 분도 계실 테고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가져봤을 텐데요. 요즘 아이들은 장래 희망 직업이 지금 어른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기룡호 기자가 아이들의 꿈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장래 희망 꿈이 뭐예요? 장래 희망 꿈? 수의사. 수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생물 유튜버요. 천문학자예요. 세계 문과입니다. 아이돌이나 유튜버, 요리사요.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저의 그림을 보고 웃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어요. 생물 유튜버요. 제가 좋아하는 곤충을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천문학자예요. 수상, 금성, 지구화성 이런 행성들의 특징이 궁금하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수의사. 진드기 이런 얘네들이 붙어있을까 봐 걱정해가지고. 네,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바닥에 막 떨어져 있어요. 나무를 자주 심어주고 생명을 파괴시켜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미래는 세계 문과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리사를 배워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맨날 해먹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은 노래를 이제 목소리도 크고 잘 부르거든요. 저는 사육사예요. 동물을 좋아합니다. 집에다가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겁니다. 축구 선수요. 트로피 받을 수 있어서. 메시, 손흥민, 이강인 또 있어요. 호날두 많아요. 다치지 않고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헬로캅. 헬로캅이요. 헬로캅이요? 아니 헬로캅이요. 지금까지 어린이날 특집으로 꾸며드린 헬로티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